칼은 음식을 만드는 도구지만 누군가를 해치는 무기가 될 수도 있죠.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불러옵니다. 우리가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의사소통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아물지 않은 상처를 만드는 도끼가 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청년 버블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으로 돌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 불법 유턴 시작합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잘 계셨어요? 네, 보고 싶었어요. 아주 헌칠하네. 아주 머리 스타일이 특이해요. 맞습니다. 예. 좀 저랑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제 소개부터 할게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산유수 같은 언변을 자랑하는 남자, 불법 유턴 MC 장재영입니다. 자,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말을 잘하면 고래를 춤추게 할 수도 있고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말을 잘못하게 되면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심지어 원수가 되기도 하는데요. 말이나 악플 때문에 상처를 받았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우리 사원버부님 궁금합니다. 그때 어렸을 때, 네. 지금 이제 어렸을 때라 그러면 이제 대학생 때, 그때가 어렸을 때니까. 그때 가면 진짜 아직 인간관계에 대한 순진함, 약간 좀 순수함이 묻어나와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전 순수하지만. 네. 근데 그런 대학생 초년기 때 본인이 저런 얘기하면 힘든데 예, 믿을게요. 네. 순수하다고. 그때 그 후배들에게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었던 게 진짜 정확하게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람에게 무언가 벽을 만들어 놓는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대불련에서 네. 저절로 간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찍었었는데 저절로 간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간다라고 했었는데 맞아요. 그거에 이제 저의 비전문성을 지적하는 댓글들이 좀 많이 올라온 편이 있었어요. 그 중에 유독 좀 이제 시청자가 좀 많았던 편에서 그런 걸 보면 그래도 응원은 해주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그렇죠. 악플 달고 악플 달고 그럴까 보는 사람만 있어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 너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맞아요. 당연히 전문가가 아닌데 그걸 비전문가라고 그래서 말도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방송을 막 그렇게 잘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쵸. 솔직히 그때 당시는 지금 그쵸. 너무 잘하시지만. 그렇죠. 그리고 알고 있는 것도 사실 부족하고 그렇죠. 그 댓글 규리 씨가 달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쩐지 제가 자, 규리 씨. 그때는 그대를 알지 못했네. 혹시 뭐 악플 경험 같은 거 있어요? 근데 악플이라기보다는 저도 또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사원버부랑 좀 비슷한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네. 저는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까 그 남자분들이 여성의 외모를 가지고 좀 품평하듯이 하는 것들이 이게 되게 생각보다 참 전통과 역사가 오래된 그런 거를 없어져야 제가 돼요. 없어져야 될 없어져야 악습인데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남자들끼리 모이면은 누가 예쁘다, 누구 못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하필 들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쵸. 근데 그게 유출이 되거나 그러면 참 상처가 돼요. 그래서 왜 단톡방에 있었던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누군가의 맞아요. 손에 의해서 캡처본이 돌면서 또 문제가 돼서 그 학부 캠퍼스에서 문제가 됐던 사례도 얼마 전에 있었었고 근데 저때 당시에는 그런 캡처본이 도는 것들은 아닌데 누가 뭐라고 했대 이러면서 또 말이 참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가 간다고 제가 봤을 때는 나쁜 말은 천리가 아니라 만리를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 2005년도죠. 2005년도 가을에 네. 저한테 그 외모 품평을 했던 남자의 이름 석자를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야. 2005년도요? 네, 2005년도 2학기였어요. 그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쟤는 몸매는 괜찮은데 얼굴은 B급이네? 야, 너무 심하다. 에이, 그건 아니지. 네, 진짜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를, 그러니까 지금도 토시하나 미쳤다. 네, 지금 안 까먹고 지금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그분은 그 말을 했던 거를 잊어먹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되게 조심해야지 되는 게 나는 아무렇지 않게 한 말이 남에게는 평생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조심을 항상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말은 항상 이렇게 툭 나가는 거니까. 근데 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의 우리 규리 씨 얼굴 보면 지금 우리 BTN에서 자랑할 만한 대표적인 얼굴 아니에요. 지금 눈도 크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게 그 대한불교 조계종 25교구죠. 용주사 사천왕 닮지 않았어요? 부리부리해서. 사천왕의 아픔. 근데 오늘 예. 진짜 사실 규리버버님 제가 오늘 이렇게 네. 봤을 때 약간 박민영 배우를 닮으신 정도로 그만해요. 그만하세요. 이런 진짜로. 좋은 말 제가 우리 규리버버가 왜 그럴까?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석주버부님은 혹시 뭐 상처받은 일 있으신지? 이제 사실 다 모든 일들을 정말 공감을 하고요. 많은 친구들이 꼭
이제 규리버브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모이면 꼭 그런 얘기만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런 자리에선 분명히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요즘은 이제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앞으로도 바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사찰의 입장료와 관련해서 예전에 한번 유튜브에다가 댓글을 달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는 그 이제 잘못된 이제 왜곡된 그 기사랑 이제 영상들이 이제 나가서 그런 것들에 대한 오해를 좀 풀고자 기사와 댓글 이제 기사에 댓글을 좀 달았었는데 네. 이제 일방적으로 악의적인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었죠. 아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사원부부님도 이렇게 악플 때문에 좀 힘들었다고 하셨지만 사실 그 악플마저도 저는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 네. 무풀이 제일 슬픈 맞아요. 거예요. 무풀이 제일 슬프고요. 저는 관심을 먹고 자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플도 저는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악플 같은 거 신경 안 씁니다. 어차피 무풀이라. 예. 뭐라 좀 달아주세요. 관심이 없어. 삼성유로. 아니 코비드 안 하면 그래도 뭐 개그맨이 아닌가? 좀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욕을 해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민서버브님. 네. 네. 네, 사실 네 당연히 저도 있고요. 이게 사자의 발톱보다 거의의 울음소리가 더 아플 때가 있다라는 말이 있는 그렇죠. 것처럼 저도 사실 작년에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무심코 던졌던 말들에 상처를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주변에서 들려오는 제 이상한 이야기들, 뭐요? 소위 이제 제 욕이겠죠. 아까 사원버브님 경험처럼. 그렇겠죠. 교회 다닌다더라. 막 이렇게. 아 이거 진짜 이거. 네. 네. 사실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인신공격도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요. 그럼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좀 많이 무뎌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 그래서 네, 아까 규리버브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무뎌진 만큼 제가 상대방한테 말로 오히려 더 피해를 주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항상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서버버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거위의 울음소리가 사자의 발톱보다 더 아플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악의적인 말로 인한 상처가 쉬이 아물지 않아서 밥 먹다가도 울컥하고, 그죠? 네, 자다가 일어나서 한숨을 쉬곤 합니다. 네, 이렇게 듣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고 하는 사람에게는 구업이 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말을 조심하라고 그토록 당부를 하셨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는 독설과 악플이 만연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블랙박스의 주제는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말과 생각과 행동은 업을 짓는 도구가 됩니다. 말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신구의 삼업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의 삼업, 민서보님. 네. 전 이게 무슨 뜻이죠? 잘 몰라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네네. 네, 신구의 삼업이란 몸과 입으로 입과 뜻으로 짓는 세 가지 업을 말하는데요. 신구의. 네. 그 중에서도 신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몸으로 짓는 악업으로 대표적으로 살생, 그다음에 도둑질, 그다음에 사음 같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구업은 입으로 짓는 업으로 거짓말, 그다음에 속이는 말, 이간질하는 말, 나쁜 말 등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의업은 뜻, 그러니까 생각으로 짓는 말이죠. 업이죠. 네, 대표적으로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있다고 하는데 작년에 제가 한국 대학생 불교연합회에서 또 영부디스트 캠프에 참여해서 우문사 순례를 갔었는데 네, 당시 주지 스님도 신구의 삼업을 잘 조절하면 우리의 운명이 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또 총무원장 스님께서 방문해 주셔서 신구의 삼업을 또 조절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신구의 삼업을 조절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정보를 아주 그냥 잘 네, 준비를 잘 하셨네요. 좋습니다. 자, 사원법부님, 뭐 하나 질문 드릴게요. 그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그 업을 짓게 되면은 그에 따른 과보를 반드시 받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네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다. 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두 번째는 이게 뭐 우리가 어디서 막 처벌을 받는다든가 뭐 누구한테 혼난다든가 이런 업으로 꼭 그런 과보로 꼭 결말을 맺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람과 일단 갈등을 겪게 되면서 그 사람으로 인해 얻을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는 거. 그 사람과 함께해서 행복할 수 있었던 걸 놓치는 거. 그것도 아니라면 그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분 나빠하거나 전전긍긍해하는 것 자체도 저는 과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살아가다 보면 규리보부는 너무나 공감할 것 같은데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맞아요. 결국 사람 사이에서 무언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한 사람과가 틀어졌을 때 그 사람과의 기회를 놓친다? 엄청난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석주법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사원법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요. 적극? 왜냐하면 저는 사실 저한테 피해를 준 이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 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제가 잃어버렸던 운전면허증을 도용을 해서 실제로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던 적이 있어요. 네. 이제 그로 인해서 제가 군 생활을 분명히 이제 하고 있고 저는 알리바이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네. 경찰 조사를 받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재밌었겠다. 힘들었습니다. 이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조사를 받고 나서 나중에 이 친구를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래서 저는 처벌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 버부가 네. 이제 그 친구가 한순간에 그 이제 잘못된 실수로 저질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뭐 다음번에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이제 그번 이제 여러 번의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런 처벌 불원서 같은 걸 제가 한 2번, 3번 써줬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왜 그렇게까지 써주냐, 네. 왜 네가 그렇게까지 하냐 했더니 나중에 그 친구와 관련된 업 또는 내가 이렇게 처벌 불원서를 써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친구가 좀 어려움에 처하거나 그런다면 그 과보 또한 내가 다시 또 받게 될까봐 난 좀 두렵다. 그래서 일부러 이제 그 친구가 좀 처벌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도 있습니다. 네. 석주법우가 상당히 착한 프레임을 갖고 계십니다. 아니 농담이고 네. 진짜 그때 당시 쉽지 않았던 결정 같은데 네. 좋은 생각 하셨네요. 맞습니다. 나한테 돌아온다. 좀 멋진 결정이었습니다. 우리 민서법님은 아까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좀 욕설 같은 걸 많이 들어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네. 사실 저도 석주법님이랑 똑같이 제가 다른 사람이 저를 욕을 한다고 해서 제가 똑같이 욕을 하면 어쨌든 그 욕 또한 저한테 다시 돌아올까봐 저는 항상 참습니다. 자, 그냥 규리법원이 항상 참는다 말씀하셨는데 규리법원은 어떠십니까? 참을 때는 참는데 그 피해가 많이 클 때는 그 사람을 멈춰주는 것도 저는 그 사람이 더 이상의 악업을 하지 않고 이제는 멈추게 하는 것도 저는 선을 베푸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 계속 악플을 달고 있는데 그걸 누군가 제지해주지 않거나 네. 혹은 법적인 그런 망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멈춰주지 않으면 네. 이 사람은 계속 구업을 짓게 되는 거거든요. 현대판 키보드 워리어가 돼서. 그래서 저는 그거를 멈춰주는 것도 선업을 쌓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우리 가수 아이유님께서 가끔 이제 키보드 워리어도 이렇게 신고하신다고 네네네. 하시는데 네.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참는 것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 근데 그게 너무 과해서 나를 너무 희생해야 되거나 혹은 내 주변이 너무 다치거나 그럴 때는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전에 내가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네. 그렇죠. 저도 예전에 상처를 잠깐 받았던 적이 있어요. 생각보다 코가 안 크다. 생각보다 여린 남자. 생각보다 안 웃기다. 무슨 행사장 갔는데 너무 안 웃겼다. 근데 그거는 진짜 너무 저한테는 진짜 상처죠. 엄청 큰 상처일 것 같아요. 아니 이건 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업으로 삼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리사한테 요리 맛없다라고 하는 거 진짜 어떻게 치명적인데요. 여러분 응원이 필요합니다. 네, 오빠 많이 정말 좀- 너무 재밌어요. 저 그만하세요. 행복해요. 엑스레이트 친구예요. 얼굴은 재미없습니다. 네. 열심히 한번 들어보도록 얼굴이 제일 하겠습니다. 재밌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럴 때 괴로운 보를 받지 않으려면요, 말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같은 말도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예를 들어서 거침없는 막 돌직구를 날리거나 막 독설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쵸?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원법우님? 물론 그런 돌직구 중에는 사실 네. 제가 들어도 속 시원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사이다 발언이라고 불리는 그런 발언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깝깝해하고 막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숨김없이 비판하는 건 좋지만 네. 사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인격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난 솔직해, 난 쿨해 라고 하면서 좀 포장을 한 채 던지는 돌직구는 진짜 돌을 던지는 것만큼이나 해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리법우님은요? 저는 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는 MBTI가 인프제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내성적이다 보니까 네. 내 사람과 아닌 사람이 확실히 좀 구별이 되고 그렇죠. 내 사람이 조금 아니고 거리를 지켜야 되고 예의를 지켜야 될 때는 굉장히 오히려 부드럽게 돌려서 예의를 지켜서 말하는데 사실 가까우면은 좀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얘는 빠르게 이해를 해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있잖아요.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가족들한테는 더 직설적으로 말을 하는 편이에요. 아 그냥 이거 이렇게 해줘. 너 나 알잖아. 이러면서 하게 되는데 오히려 가족일수록 더 부드럽게 말을 해야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그게 참 너무 어려운 거예요. 돌려서 부드럽게 이 사람의 감정을 배려해서 말하는 게 전 진짜 고단수인 것 같아요. 근데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네. 제가 직접 사업을 하다 보면 천냥빛이 아니라 만냥 진짜 그 이상을 갚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저는 진짜 말의 힘을 알고 있는데 저 스스로도 반성을 하는 건 이상하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독설을 하게 되더라. 그 오빠 되게 우리 MC 그래서 아까 저기 대기실에서 저한테 이렇게 막 함부로 했어요? 저 다 들었어요. 아, 나 상처받았잖아. 너 되게 돌직구잖아요, 진짜. 아, 이 사람 진짜 돌을 던지더라. 아빠 죽는 줄 알았는데. 오는 길에 몇 개 챙겨오더라고요. 무서운 아야. 일입니다. 네. 자, 석주버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필요할 때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이제 방금 그 돌을 규리님께서 예, 직접 예. 던졌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돌을 맞았을 때 그 돌을 누가 맞고 그 흘린 피는 또 누가 치료해 줄지 사실 그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누군가에게 시원한 사이다 같은 발언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아물지 않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분명히 해야 될 때는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본인 컨셉이 아무리 이렇게 돌직구를 날리는 이제 사이다 같은 사람이어도 때와 장소와 시간은 또 가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자, 여러분. 독설이나 돌직구는 또 아니지만 소위 말하는 꼰대, 제가 말하는 이 꼰대 같은 그 어른들을 얘기할 때 솔직히 속으로 막 기맞고 싶을 때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사원부부님. 도망치고 싶죠. 그 어른이라고 해서 다 옳은 말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때 대처법 같은 거 있으세요, 혹시? 사실 저는 그런 꼰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아니면 저랑 이제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그게 약간 관용의 영역이다. 예를 들어서 나는 민트 초코가 세상에서 너무 좋아. 아니면 나는 탕수육을 꼭 찍어 먹어야겠어. 이런 약간 비문명적인 생활 방식을 가진 사람도 저는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관용의 영역이니까. 하지만 아예 이거 상식 밖의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 그 사실을 알아차리자마자 대화를 최대한 부드럽게 중단합니다. 더 이상 얻을 게 없구나. 그래서 중단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상태에서 무언가 더 설득시키거나 어떻게 바꿔보려고 얘기하는 거는 옆에서 잠꼬대하는 사람이랑 대화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시간 낭비, 에너지 시간 낭비. 낭비, 그죠. 에너지 이렇게 아니 그 강사 출신의 또 우리 또 사원부부님이야 말을 또 이렇게 잘 하시니까 맞아요. 현명하게 잘 넘어가시겠지만 우리 민서 같이 상처받는 우리 막내는 그런 분 경험해 본 적 있으신지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 같은 거 개인적인 뭐 그런 거 있으세요? 아니 근데 그냥 사실 일단은 저는 상대를 하는 게 정신 건강에 너무 해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소극적인데 괜히 한마디 했다가 또 와다다다다다 돌아오면 괜히 제 마음만 또 상처를 받으니까 그냥 저도 관용의 자세로 그냥 가만히 넘어갑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요즘은 의사소통이 말이 아니라 문자로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청년들은 통화를 두려워하는 콜포비아를 호소한다고 하는데요. 말과 문자 어느 쪽이 더 편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미팅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제가 전화를 다 못 받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문자를 남겨주시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해서 되고 이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텍스트로 증거 남기는 게 제일 중요해져요. 그렇죠. 네, 내가 이거를 처리했다 안 했다, 미팅 약속을 잡았다 안 잡았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 사람과 스케줄링을 할 때는 무조건 언제 만날 것까지 다 정해서 캘린더에 해갖고 이제 구글 미까지 연결되게끔 모든 것들을 다 세팅을 해서 증거로 남겨놔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물론 정말 필요할 때는 전화로 가죠. 정말 필요할 때는 전화로 가지만 이제 제가 일의 순서라든가 이 일의 효율적인 걸 할 때는 결국은 조금 문자로 정리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문자 톡보다는 전화가 편하긴 합니다. 네, 네. 바쁠 때 사실 그래서 오히려 전 전화 통화를 선호하는 편인데요. 네. 전화 통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안부도 물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톡에서는 대화할 때 감정이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오해를 하게 됩니다. 본래의 뜻이 아니게 이제 그 단어 그 자체로만 인식이 되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오히려 전화를 할 때 그 목소리의 톤이랑 뭐 여러 가지 반언어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네. 뭐 의미 전달과 그 전달하는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더 유연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효과적으로 감정을 전달할 수 있을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좀 전화 통화를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사원부부님도
네, 저도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십니까? 통화를 선호하고요. 네. 왜 그러냐면 방금 석조부부가 얘기해 준 것처럼 네. 이게 텍스트는 감정도 안 들어가 있고 억양, 인토네이션, 왜 있죠? 표정, 손짓 이런 거 들어가 있잖아. 그런 거 하려면 진짜 물결이 한 27개 들어가 있어요. 선생님 오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학부모님한테 얘기할 때도 그렇고 고객한테도 얘기할 때 그렇고 그래서 저는 주로 전화하거나 언제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럼 전화하면 되게 한 3분, 5분이면 해결돼요. 그 문제가. 맞아요. 의외로. 네. 그래서 그렇게 전화를 하고 나서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때 정리될 필요가 있다. 그럼 방금 전화 주신 내용을 나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고 문자 증거를 남기는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영국 속담에 지혜는 들음으로써 생기고 후회는 말함으로써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안 했으면 더 좋았을 말을 해서 괜히 사달이 나곤 합니다. 그쵸? 스님들께서는 입을 닫고 무건 수행을 또 하시지 않습니까? 네. 혹시 여기서 무건 수행하신 분들 누구? 뭐 석주보님 혹시? 다 하셨어요? 다 하셨네? 오, 대박. 대박. 석주보님 또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네, 어떤 계기로 무건 수행을 하셨는지. 이제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이제 상어결사 인도순례 당시 네네네. 기억하시죠? 2주 네. 조금 넘게 무건 수행을 무건 정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2주 동안 그 내가 느끼고 있는 그 감정과 생각들을 표현하지 않고 사람들과의 대화를 오히려 이제 멀리하고 그 나의 생각들을 그 나를 자신을 이제 돌아보면서 네. 하는 그 과정에 저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그 무건 정진, 무건 수행의 가치를 진정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건 정진이라는 거에 대한 그 경이롭고 그 신나는 그 환희심 나는 그런 거를 저는 좀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무건을 함으로써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네. 오, 좋은 것 같습니다. 큐리버분도 하셨죠? 저도 템플스테이에 참여해서 이제는 무건 수행을 해봤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긴 기간은 안 해봤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네, 긴 기간을 했던 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오히려 평안해졌거든요. 아, 맞습니다. 네, 원래 가만히 있으면 정말 아무도 말을 안 시키면 저는 하루 종일 말도 안 하고 지낼 자신이 있거든요. 그쵸. 네, 진짜 말을 안 이해합니다. 네. 왜냐면 직업이 맞아요. 워낙 미팅도 많고 말을 해야 되는 네, 직업이라 밖에 나가는 순간 저는 전투적으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는 정말 총알을 장전하는 느낌으로 정말 에너지를 안 써요. 그래서 말을 안 하는데 무건 수행을 할 때는 그 총알이 마구마구 장전되는 느낌이더라고요. 무서워. 한참 무서울 때네. 그때 건드면 난리 나겠네요. 네. 네, 그래서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고 사원버부님은요? 저는 무건 수행을 해본 적이 없고요. 네, 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죠. 진짜 혼잣말을 많이 하는데 혼잣말 하는 수준이 오늘 날씨 좋네 이 수준이 아니라 네. 너 이거 된다고 했잖아 왜 안 되는 거야 왜 된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지? 그래서 누가 사원 씨 방금 통화하신 분 누구예요? 그래서 네. 저 통화 안 했는데요. 저 혼잣말 했어요. 약간 이런 정도로 혼잣말을 많이 이거는 했어요. 귀신 빙이 된 거네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빙의 진짜. 수준인데 뭐. 계속 말해요. 우리 계속. 옆에 뭐 있어요? 여기 두 분 계세요. 아 진짜요? 예, 그렇군요. 근데 사원버부님 그때도 이 얘기를 몇 번 하셨거든요. 맞아요. 혼잣말을 되게 즐겨 하신다고. 저도 그냥 아까 농담이고 무건수행 같이 저같이 이제 말을 하는 직업에 있는 사람들은 집에 있을 때 말을 안 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딸들이 놀래요. 왜 안 놀아주냐고. 근데 한마디 하죠. 아빠 좀 쉬자. 다른 아빠는 잘 놀아주는데 아빠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왜 쉬는 거냐고. 너무해. 아니 저도 힘들어서 그래요. 지금 잘 놀아주고. 왜 날 자꾸 저격해요? 오늘 주제가 뭡니까? 말입니다. 상처 주지 마세요. A형이에요. 자, 우리 사원버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건수행은 힘들 것 같다고 하셨죠. 규리버부는 마음이 좀 평안해진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스님들께서는 왜 무건수행을 하시는 걸까요? 사원버부님. 제가 봤을 때는 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건 수행을 만약에 제가 하게 된다고 하면 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거 말해야 되는데 이거 뭐 얘기해줘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저절로 끊어지고 결국에는 저 안으로 생각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누구고 나의 생각은 어떻고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고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집중할 수 있어서 스님들이 무건수행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왜 옳고 그름을 가르는 게 시비를 가린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 괴롭힐 때도 시비 걸지 마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곤하고 집착에 가까울 때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라고 굳이 말을 따져서 시비를 논하지 않는 상황이 때로는 지혜와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명한 답변이 좋습니다. 석주보부님. 네, 저는 이제 구업을 짓지 않기 위해 무건 수행을 선택하셨다라고 스님들께서? 네, 그렇게 배웠습니다. 네네. 신구의 삼업 중에서 가장 많이 지을 수 있는 업이 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말로 인해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나의 자신에게도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많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뱉기 전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남에게 또는 나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에게 내가 하는 말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라고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무건수행을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직접 스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네. 보셨구나. 스님마다 다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않으실 것 같은데 민서법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석주보부님이랑 똑같은데 네. 사실 구업을 짓지 않기 구업을 위해서 짓지 않기. 무건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모든 사람은 성장한 배경도 다르고 네.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굉장히 비수가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부처님은 이걸 경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수행자들이 무건을 하면서 쓸데없는 말을 안 하고 이를 통해서 구업 짓는 것도 맞고 귀는 열어서 중생들의 삶을 경청하라는 뜻으로 무건 수행을 선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규리법원님은? 저도 아까 사원법우가 말했던 것처럼 네. 시비를 가리기 위한 그 마음, 집착을 버리기 위해서 무건수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실제로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결국 말을 하면은 내 말이 맞잖아. 겉봐? 너는 틀렸고 내 말이 맞다라는 방향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가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상처를 주고받게 되면서 굉장히 본인도 안 좋고 상대방도 기분이 안 좋아지는 이제 그런 것들이 구업을 짓는 과정이 되는 건데 결국 무건수행을 하게 되면서 이 시비심을 버리게 되는 이제 그런 집착을 버리게 되는 수행이 되기 때문에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죠. 그래서 저는 그 여자들의 그 마음이 이해가 가요. 뭐요? 남편이나 남자친구랑 싸우면은 네. 말을 안 하잖아요. 네. 무건수행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도 한다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그냥 좀 여자들이 혹시 말을 안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시비심을 버리기 위해서 네. 무건수행 하나 보다라고 좀 놔둬주시고. 근데 이게 진짜한 네. 게 뭐냐면 네. 왜냐면 여러분 그 나중에 여자친구나 나중에 와이프나 될 수도 있죠. 싸우잖아요. 바로 말을 막 대받치지 마요. 그러면 이 싸움이 더 커지거든요. 정말로 배로 풀어서 이거 나중에 정말 큰일 날까지 갑니다. 진짜. 근데 여기서 내가 진정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꼭 참고 그냥 무건수행 하다 보면 내가 더 미안한 거야. 생각을 하니까. 하긴 그때는 내가 잘못했지. 맞아. 내가 여기서 싸워서 뭐 하는 건가. 네. 진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시시비비를 가리다가 토픽이 다른 데로 튀어요. 맞아요. 다른 데로 됐다고? 그러니까 너 근데 3년 전에 너 그때 근데 3개월 전에 너 6개월 전에 그래 내가 너랑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된다니까요. 맞아요. 너 그때도 잘못했잖아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잠깐만. 왜 자꾸 저만 보고 얘기하세요? 아유 진짜. 감정이입이 제가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와 연기 진짜 잘하네. 내가 놀라겠다니까. 우리 이거 방송 시작한 지 한 몇 개월 됐어요. 몇 개월 동안 쌓인 걸 지금 푸는 거예요. 아니 근데 눈빛이 나한테 그냥 이러면 되는데 너 이러시는데 눈으로 저에게 막 뭐라고 하시는 것 그래서 같아서. 이게 조금 쿨다운할 시간을 여자들은 맞아요. 주면은 되는데 또 남자들이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네, 알아요. 예. 꼭 그렇게 말을 하려고 그래요. 왜 말이 없냐, 화났냐, 말 좀 안 시켰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불교 시작된 이 무건수행 우리 생활에 아주 적합하지 않나. 예, 많은 분들도 지금 무건수행을 하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무건수행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정말 좋다. 정말 추천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가장 변제가 뛰어났던 분은 설법 제일 불운하존자였습니다. 어떤 분인지 아시죠? 우리 규리법원님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설법을 가장 잘하셨던
있었던 존재라고 저희가 알려져 있는데요. 네. 저는 일종의 스타 강사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한테 들으면 제도가 된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9만 9천 명께서 이렇게 이제 제도가 됐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불본행 집경 브루나 출가품에서 나온 말이 네. 너희는 알아두어라. 법을 설하는 사람 가운데 제일인 사람이 바로 브루나이다. 경전이 전하는 설법제일 브루나 존자는 두 사람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네. 오, 브루나 존자. 저는 저기 죄송한데 잘 몰랐었어요. 잘못 보면 부루마블처럼 들리죠. 부르마. 개그 욕심이 있으시네. 자, 좋습니다. 자, 민서버님 알고 계세요? 저는 좀 역사학도답게 좀 맞다. 역사학도지. 맞아. 브루나 존자의 그런 일대기에 대해서 한번 좀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일단 브루나 존자는 부처님과 무려 같은 날에 바라문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하고요. 네. 뛰어난 지혜가 있어 모든 학문에 박직했다고 하십니다. 네네. 그리고 바라문 가문의 그 전통에 따라서 출가하셔서 20세가 되던 해에 통달하지 않은 학문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사실 통달하지 않은 학문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네. 교만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와 똑같이 브루나 존자도 교만해져서 성질이 난폭해지고 늘상 다른 사람들한테 나는 모든 걸 다 안다고 이런 잘난 체를 하시던 분이셨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당연히 이 소문을 들으셨겠죠. 네.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브루나 존자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는 무엇이든지 안다고 말하지 않는다. 진실로 다 아는 사람은 태양이 온 세상을 밝히듯 한다. 그러나 조금 아는 것이 있다고 해서 스스로 교만해져서 남들을 업신 여기는 것은 장님이 등불을 든 것과 같다. 남의 앞은 밝혀주나 제 갈 길은 모른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들은 브루나 존자께서도 많은 깨달음을 얻고 결국 비구가 되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출가한 후에는 누구보다도 그 설법을 잘하셔서 그렇죠. 네. 부처님께서 칭찬하실 정도로 네. 그렇게 설법을 잘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설법을 하셨길래 부처님의 그 칭찬을 들었을까요? 네, 제가 그때 중아함경이라고 하는 게 네. 칠거경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이렇게 짧은데 그게 이 부르나 존자가 설법하는 방식을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때 어떤 사람이 칠정례, 7가지 그 깨끗한 것을 네. 통해서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먼 길, 어려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수레를 7번 갈아타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의 수레로 다 가기 힘드니 수레를 길목마다 두어서 계속 갈아타고 해서 7번 갈아타면 도달할 수 있다라고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셨대요. 그런 걸 봤을 때 아마 부르나 존자는 네. 설법을 하실 때 그 함의를 다 이해하신 후에 그거를 비유적으로 잘 풀어서 설명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부분은 네. 아마 부르나 조사하시면서 다 아마 보셨을 텐데 이제 부처님께서 너는 이제 어려운 굉장히 사람들이 난폭한 그 고향 동네로 돌아가서 설법을 할 건데 사람들이 너를 해치면 어떡하겠느냐라는 대목에 저를 만약에 욕한다면 착하기 때문에 때리진 않는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때리면 어떻게 할래? 저 사람이 저를 착하기 때문에 죽이진 않는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죽이면 어쩔래? 제가 너무 이 현생에서 고통스러우니 불국 정토로 가기 위해 죽인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부처님께서 설득되셨대요. 근데 이 대목이 어떤 시각에서 저는 봤냐면 부처님 이야기 수많은 설화를 알지만 부처님이 설득된 적이 있었나? 를 생각해 본 거예요. 부처님은 항상 설득시키는 존재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처님이 네 말이 맞다 라고 하신 적은 이게 저는 처음인 거예요. 그 정도로 부르나 존자는 설법에 뛰어나셨는데 마지막 대목에서의 설법은 사실 언변이 뛰어나다기보다는 지혜가 깊은 분이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원부모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불법 뉴턴 이 녹화 현장에 지금 부처님이랑 부르나 존자가 와서 그냥 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어서 우리는 매일같이 말을 하고 살아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부르나 존자처럼 말을 잘할 수 있을지 우리 말 잘하시는 불법짓을 제일 말을 잘하시는 교리법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네. 돌직구를 날리는 것보다 부드럽게 돌려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건 정말 고난이도의 기술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연륜이 깊으신 회장님께 조언을 구한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말을 잘할 수 있냐. 그랬더니. 네,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영업의 달인이신 네. 네, 분이거든요. 오. 네, 이렇게 포브스 인터뷰도 하시고 그런 오. 분이세요. 네. 야.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네. 그래서 이 지원이 바쁜데 못했다. 바빠서 못한 건지 몰라서 못한 건지 어쨌든 안 되어 있는 상황이면 이거 어떻게 야단을 쳐야 되냐 그러면 이렇게 부르라고 불러서 자네 요즘 바쁘지? 참 요즘 뭐 할 것도 많아갖고 또 바빠 보이더라. 뭐 운동도 하느라 바쁜 것 같고. 근데 생각보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자네가 시간이 있었으면 했을 텐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 같아. 그지? 이러면서 도망갈 구멍을 미리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쥐구멍을 만들어주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네, 사실은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런 사정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또 너 왜 안 했어? 이거 빨리 해와. 이것보다 너는 원래 할 줄 아는 앤데 했을 건데 안 한 거 맞지? 라고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게 저는 그때 듣고 진짜 아하 포인트가 왔거든요. 느낌표가 와갖고 그렇죠. 정말 잘하신다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똑같아요. 이거를 애기한테 말하면 너 원래 숙제하려고 했는데 너 지금 뭐 친구랑 중요한 얘기 하느라 못한 거지? 원래 하려고 했었지? 엄마가 애한테 말을 하면 그런 거고 선생님도 학생한테 말하면 그럴 수 있는 그렇죠. 거고 부부관계에도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여지를 줘서 이 상대방이 조금 마음에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그 공간을 줘야지 되는데 잘 안 돼요, 저도. 여지를 줘라. 아주 좋은 말인데 사람인지라 사람인지라 그게 쉽지 않아.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네, 우리는. 진짜 정말 쉽지 않아요. 먼저 나가요. 근데 좋은 네. 방법이네요. 네, 정말 좋은 방법이어서 예. 저도 이제 그거를 인지를 하고 네. 그렇게 말을 하려고 굉장히 수행하는 셈 치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역시 또 가까운 사람한테는 그 수행의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돌직구 야, 좀 빨리 해 이렇게 가는 거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서은버부님은 좀 다른 의견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까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한테 말을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네. 얘기하면 한 10중 8구 경청을 해야 된다. 경청. 들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거는 소통을 잘하는 방법이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의사 전달을 분명하기 위한 방법이랑은 좀 별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물론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말을 하기 전에 무조건 구조를 짜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쓰다가 지우기도 하고 화살표해서 여기다 넣기도 하고 뭐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늘리기도 하고 이게 되잖아요. 네. 근데 말이라는 거는 야 잠깐만 하고 이렇게 뒤에 있는 말 데려다가 이렇게 하고 아까 했던 말 이렇게 다시 빼서 하고 그게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구조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장하려는 바가 몇 가지인지 그 주장의 근거는 몇 가지인지 그래서 그 주장을 제일 서두에 던질지 결론부에 던질지를 미리 어느 정도 짜고 말을 시작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미아가 됩니다. 자, 부처님께서는 여러분 혀는 입안의 도끼 같아서 잘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말과 관련된 경전구절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우리 석주부부님. 네, 저는 이 천수경뿐만 아니라 이제 금강반야바라밀경에서 보면 항상 그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 없이 심이 깊은 미묘한 법을 백천만 겁 지난들 어찌 만나리라는 있어요. 그런 네. 구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미묘한 법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본인을 청정하게 하는 단계인 정구업 진언이라는 진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진언을 3번 외우면서 본인이 지은 구업을 참회한다라는 뜻이 있는데 뿐만 아니라 이 천수경의 그 시박참회 중에서도 그 말과 관련된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거짓말한 죄, 꾸민말한 죄, 이간질한 죄, 나쁜 말한 죄, 오늘 참회합니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군종병 할 때 그리고 이제 대불련 회장을 할 때 항상 빼먹지 않았던 것이 천수경 독송이었을 만큼 사실 이 구절을 정말 좋아하는 편입니다. 자, 민서버부님은요. 혹시 좋은 경절. 네, 전 두 가지 참 네.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네. 자, 일단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비록 입에 향수를 뿌리더라도 죽은 시체와 같이 고약한 냄새를 풍긴다. 만약에 악한 말을 좋아하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가시 같고 오물 같다. 향기 가운데는 아름다운 말보다 더한 게 없고 악취 가운데는 악한 말보다 더한 게 없다. 라고 십선계경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고요. 가슴에. 네.
두 번째 비주가 딱 꽂히네요. 네. 맞는 말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규리범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냄새. 향기가 나는. 하지마 냄새. 농담이고요. 자, 규리범님. 네. 좋은 경전. 네, 있으시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됐습니다. 네, 됐고요. 자, 사원법원님 안 듣겠습니다. 저는 사원법원님. 스타니 파타의 네. 착한 사람들은 가장 좋은 말씀을 한다. 이것이 첫째. 법을 말하고 비법을 말하지 말라. 이것이 둘째. 좋은 말을 하고 좋지 않은 말을 하지 말라. 이것이 셋째.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말라. 이것이 넷째다. 역시 말은 쉽지만 행하기는 참 어려운 어렵다. 불교의 경전.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 이거 정말 어려워요. 농담이고요. 아까 말씀해 주세요. 아, 좋은 저요? 경전 구절 가는 있으면. 말이 고와야. 이거 여기 우리 MC님 보고 하시는 네. 거죠?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곱다. 아니, 거친 말을 하지 말라. 네. 가는 말이 고와요. 진짜 오는 말이 곱다. 그리고 맞습니다. 제가 제일 조금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분노의 말은 사실 고통이 된다. 그 보복이 내 몸에 들어오게 된다. 돌아온다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를 내잖아요. 그럼 네. 몸이 아파요. 맞아. 정신적 스트레스가 오면서 맞아. 그 내가 화를 내서 저 사람을 아프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제가 아파요. 그게 결국은 그 화가 신경을 쓰는 거잖아요. 저한테 돌아오는 거죠. 제 뇌도 그 말하는 걸 같이 듣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안 좋은 말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저는 제가 아프더라고요. 안 좋은 말을 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죠. 화는 내가 내놓고 내가 더 아파 끙끙거리고 누워 있으면 네. 다들 주변 사람들이 아니 화는 왜 네가 내놓고 왜 네가 아프니? 내가 더 아파야 되는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 항상 화를 안 내려고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수행을 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아니에요. 왜냐면 사업하시기 때문에 네. 쉽지 않은 상황들도 많았을 거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알고 있는데 그 화가 나는 그 순간에 이 법구경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나면서 사실은 내가 화를 내면 안 된다, 화내지 말자 이렇게 가야지 됐는데 이게 감정이 이렇게 막 폭풍처럼 올라가면은 법구경이고 뭐고 기억이 안 나. 블랙아웃이 오시는군요. 그냥 폭주기관차 되는 거. 자, 우리 불법 유턴 우리 법우님들도 화 같은 거 좀 이렇게 워워 많이 네, 좀 잘 워워 되게 다스리시고 쿨다운 돼야 돼요. 예, 정말 힘드시는 일 있으시면 저 전화번호 있잖아요.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자, 부처님 당시에 한 바라보니 부처님을 비방하며 또 향해서 흙을 쫙 뿌렸는데요. 역풍이 불어서 흙먼지를 자신이 뒤집어 쓰고 말았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좋은 말을 듣고 싶다면 내가 먼저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청년 불자들의 생각을 담은 블랙박스, 오늘의 주제는 말이었습니다. 함께 나눈 이야기 한 줄로 요약하면서 여러분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말은 땡땡이다. 자,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요. 먼저 규리 법무님께서 말은 거울이다. 말은 거울이다. 좋습니다. 네, 깔끔하네요. 네. 자, 우리 민서 법무님은요. 네. 말은 양날의 검이다. 오, 잘못 말하면 너무 아픕니다. 맞아. 네. 반성하세요. 좋습니다. 자, 석주 법무님, 말은 네, 말은 자신을 브랜딩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다. 오, 맞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원 법무님. 저는 아까 그 민서법의 거위와 사자 비유가 너무 인상적이라서 네. 약간 다르게 했는데 거위의 울음은 생각보다 크다. 로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역시 실망시키지 않아. 말을 정말 잘하시네. 좋습니다.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에서 만나는 이 시대 청년 불자들의 목소리 불법 유턴. 여러분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말 조심하세요. 말 조심하세요. 꼭이요.